안녕하세요. 저는 편입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이화여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는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당연히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왜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일단 스터디 플래너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작성할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학생이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해야 할까? 세 번째로는 무엇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터디 플래너의 장점이자 플래너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시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법 공부하고 점심을 먹고 독해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저 머리에 대략적인 시간의 순서만 담아두고 있기보다는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적절한 양의 시간을 분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오늘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면서 얼만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고 이제 각각 할애되는 시간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정들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 학습한 양과 어떤 흐름으로 공부했는지를 시각적인 데이터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면 내가 어떤 시간에 집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집중이 잘 되고 집중이 덜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하는 사이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시선은 계속 이렇게 이 시각적인 자료인 PPT에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시각적인 자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수험생에게 있어서 규칙적인 일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하루에 대한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건 그 계획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이 규칙적인 일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경우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항목이랑 같이 연결을 해볼게요. 시각적인 자료로 제시가 되면은 직접 눈으로 내가 하루 동안 공부한 양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하루 동안에 내가 읽어낼 수 있는 읽어낸 성취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음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볼게요. 일단 우선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공부한 양이 적은 학생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죠. 이런 학생은 오래 앉아있기만 하고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플래너를 작성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꼭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저것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중구난방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루 학습한 양과 그 학습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유형의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보통 머릿속에 들어있는 계획은 거창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건드려보기는 하지만 보통 막상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공부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했는지를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의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플래너라는 걸 활용해서 한 가지 분야에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 하루 학습한 양과 그 흐름을 정확히 인지해서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할 마음이 잡히지 않고 집중력이 낮은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동기부여와 학습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해서 플래너를 작성해보고 하나씩 이뤄내는 작업이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네, 다음으로 플래너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대충 적는 것은 결국 머릿속에 들어있는 두루뭉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때는 공부할 날짜와 공부할 과목, 그리고 공부할 범위, 각각의 시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등을 적는 것이 필요하고요. 각 과목당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를 풀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파트를 복습하고 예습할 것인지, 각 과목에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학습 목 시간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학습한 시간은 어떻게 되면서 이렇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상세히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옆에 있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옆에 타임테이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공부한 양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플래너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져요. 마지막으로 플래너를 하루 일과를 실행하는 순서에 맞춰서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에는 학습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독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뒤에 점심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고 점심 식사 후에 어떤 공부 혹은 어휘 공부를 얼마 동안 하고 또 몇 분 동안 휴식을 가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적는 것입니다. 이러면 규칙적인 일과의 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고 하루 일과를 순서대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플래너는 하루 일과의 시작 전이나 혹은 이른 아침 아니면 전날 저녁에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 쓴 플래너들의 예시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람마다 쓰는 방식은 다르지만 제가 말했던 것들의 대부분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일단 하루에 대해 해야 할 학습 과목과 그 다음에 범위들, 그 다음에 순서들을 구체적으로 적었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일과를 순서대로 하는 만큼을 다 적었기 때문에 규칙적인 일과의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 스터디 플래너를 적는 것을 다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이란 것은 일단 한 번 실행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보완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은 것을 다 못했다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설정했는지 혹은 너무 부족하게 설정을 했는지를 플래너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통해서 이제 그 나만의 플래너를 작성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데이와 공부 시간을 적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적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우리. 그래도 적당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시각 자료로서 이 디데이와 공부 시간은 그 부분에 충족을 하기 때문에 꼭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임테이블의 시간 단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통 1시간이라고 하는 게 10분 단위로 나뉘어서 6칸 정도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10의 배수로 끊거나 아니면 시작하는 것에 굉장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10분이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20분 동안 산책을 하고 온다던가 아니면 30분 동안 식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10분의 단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생활 패턴을 조정하거나 설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이를 참고해서 플래너를 잘 활용해가지고 모두 원하시는 결과 모두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